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원래 저희들이 수익률 말하다, 수익을 말하다가 원래 목요일 녹화입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 날 제가 장중에 한번 하자. 스토끼 뛰기 뭐 맞다 안 맞다 이래서 장 맞추고 하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장중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래서 장중 수요일 날 오늘 녹화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스토끼 뛰기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황부터 하고 장중 스토끼 뛰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하고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입니다. 원래 우리 목요일 녹화인데, 수요일인데, 수요일 좀 변곡을 나올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방 변곡을 봤어요. 근데 상방 변곡인데, 오늘 장대 음봉이 오늘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장대 음봉 나는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제 하락폭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주가는 상승폭에 이제 하락을 할 때 하락이 보통 38이나 60이 조정받으면은 정상 조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25, 50, 75% 조정받으면 불안전 조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반등이 이미 38%인 1870 이걸 뚫었어요. 뚫고 지금 1870을 뚫고 불안전 반동입니다. 불안전 반동인 1817을 가고 있습니다. 불안전 반동인 이제 50%죠. 하락폭의 50%인 1917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곧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0 제가 이제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해서 얘가 이제 했죠. 주가가 어쨌든 간 1910 이상은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이제 1910까지 갔다가 갑자기 12포인트 크게 빠지는 20포인트 가까이 오늘 고점에서 한 17, 8포인트 빠지는 음봉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때 이제 고점에 팔으라고 했는데 일단 1870 지난주였죠. 지난주 1870을 제가 볼 때는 돌파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1870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항이 선행 스팬 2 있는 1910자리에서 여러분 저때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910자리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장중 고점에 한번 팔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정비율입니다. 이동평균적으로 보면 정비율인데요. 주가가 일단 상승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선행 스팬2의 저항이 있듯이 60일 이평이 1918 같아요. 곧 60일 이평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60일 이평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가격대의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말씀했습니다. 하락폭의 반등 어떻게 38%가 1870포인트였다 이랬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폭의 반등 50% 요게 이제 1915P입니다. 이 1915P가 선행 스팬 2와 60일 이평에 저항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지금 오늘 음봉이 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한 9부나 9부 5리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일단 장 자체 현금화를 주력으로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동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의 항시 이제 골드보와 죽음보란 게 있죠. 이제 60일 이평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60일 이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이 제가 이제 그때 20일 이평 이게 60일 이평이면 이게 20일 이평이죠. 이게 떨어졌다가 이런 모양을 간다라고 했죠. 제가 그때 이제 이때 20일 이평이 상승할 때 주가가 반등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죽음보라고 합니다. 죽음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죽음보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죽음보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60일 이평이 떨어질 때 60일 이평 죽음보가 이제 20일 이평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인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하락을 한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반등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그 다음 하락이 더욱더 커진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나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일단은 75%, 이 50% 하락폭이 지금 그 50%를 반등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폭에 이제 50% 반등했는데 물론 뭐 여기서 더 추가해서 62% 반등할 수도 있다. 62% 반등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62% 반등하게 되면은 62% 반등하면 1960까지 갑니다. 1900. 자, 38% 반등이 1870이었고요. 그다음 50% 반등이 1915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2% 반등이 1950인데 지금 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요 자리에 와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한 45포인트입니다. 45포인트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한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많이 먹어봐야 2%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크를 크지 않으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 요게 뭡니까? 죽음보라고 합니다. 죽음보. 죽음보라 하고 이제 전형적으로 뭡니까? 60일 2평이 이제 하락이죠. 60일 2평. 60일 2평의 하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일 2평 하락 때 죽음보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보와 반대를 뭡니까? 골드보라 하죠. 골드보. 골드보라는데 골드보는 어떻습니까? 골드보는 이거하고 반대로 되죠. 반대로 되는데 이렇게 이제 60일 2평이 상승하죠. 그러면 이제 20일 2평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밑에 부분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골드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시 60일 2평에 제가 이제 여러분 그때 누차 이야기지만 도전하면 안 된다. 60일 2평에 도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일 2평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60일 2평이 종합주가 지수가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일 2평이 떨어지고 있는데 60일 2평이 떨어지는 데서 이제 20일 2평이 여기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부터 죽음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일 2평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주가가 막 급락보다는 다음 주도 이번 주말부터 계속 이 가격대에서 버티지 않을까 이랬지만 주가의 갭 부분이 항시 있다. 이 갭은 꼭 메우러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죽음보와 이제 골드보를 이야기했는데요. 갭이란 게 나오죠. 갭. 이 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 갭이란 게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제 갭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거를 뭐 일본말로 공이라고 하죠. 공. 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영어로 갭이고 공이고 우리는 뭐 빈 간격이라 하겠죠. 그래서 갭 중에 여러분 많은 갭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갭이 있는데 뭐 급진갭, 돌파갭, 뭐 소멸갭 이런데 근데 우리가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갭이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데 뭐 갭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 뭐 쭉쭉쭉 갭이 있는데 갭인데 요걸 이제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3개 나오는 이 부분을 30이랍니다. 30. 상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상공인데 이제 이 갭이 이제 물론 이제 뭐 갑니까? 뭐 돌파갭이라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갭 나는 것을 뭡니까? 돌파갭이라고 하죠. 돌파갭이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밑에서 나오는 건 일반갭이죠. 일반갭이고 이제 뭐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소멸갭, 뭐 급진갭 이렇게 뭐 갭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갭은 매웁니다. 뭐 매우냐?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캔들 차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떵 뜹니다. 뜨면 갭을 이렇게 이제 매우로 내려옵니다. 이게 갭은 꼭 매우로 내려오는데 갭을 메울 때 이 갭이 위쪽으로 메우는 경우가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메우는 갭이 있는데 이 위쪽으로 메우면요 꼭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장대 음봉이나 급락을 합니다. 이 갭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여기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갭이 있으니까 이쪽에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시 갭은 그때 안 메우면 나중에라도 꼭 메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공간이 비면 거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갭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갭이 생겼어요.
종합주가지수에서 갭이 위로 가죠. 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갭을 위로 메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위로 메운다는 것은 양봉으로 메야 됩니다. 위쪽으로.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갭이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면은 이쪽으로는 뭐 음봉이나 양봉 메워도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메울 때는 꼭 어떻게 양봉으로야만이 메운다. 음봉으로는 메우는 거 아니에요. 음봉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갭 매우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말 오늘 수요일 날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목요일이나 저는 오늘 변곡점이다 했는데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제가 아래쪽 변곡점으로 지금 위쪽 변곡점에서 밀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저 갭 매우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을 다시 깨면서 어떻게 해요? 1800대, 1870포인트대 주가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왜 그랬냐면 주가가 아무리 그래도 주식은요. 자, 주식이 21일평이 이렇게 움직이면 11일평이 여기 타고 움직입니다. 11일평이. 11일평, 5일이평이 또 타고 움직이고 5일이평 가까이 캔들 차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21일평에 멀리 있는 캔들은 21일평에 가고자 하는 회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1일평과 캔들 차드의 회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이 여기 있는데 21일평이 여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캔들 차드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 조정을 저는 조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 자체가 클 것이냐 안 클 것이냐 가장 이제 조정이 상승할 때 저항이 내려갈 때 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의 저항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에 이제 저항이 1870이었죠. 1870이 가장 저항이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1870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1870이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1870이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보줄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70 저는 오늘이 수요일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원래 이제 목요일 녹화하는데 지금 자리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음봉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어도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조정받을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여부가 1870이다. 1870에서 여러분 지지 여부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배웠는 것 중에 이제 스토캐틱이죠. 스토캐틱이 아직 데드크로스는 안 나왔습니다. 장중입니다 지금. 스토캐틱 장중에 근데 스토캐틱의 모양이 과열로 되고 있다. 주가가 이제 과열로 되고 있다. 과열이 되면 주가가 가도 한참 못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쯤은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전환선은 상승하는데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여기서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나오는데 뭐냐면 일목균형표에 이제 두 템포가 있죠. 첫 번째 전환선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전환선도 상승하고 기준선도 상승하고 두 번째 전환선 상승하고 기준선은 상승하지 않고요. 그 세 번째가 전환선은 상승 안 하고 기준선 상승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경우인데 여기 예외가 이제 두 개가 더 있죠. 뭡니까? 전환선은 상승하는데 기준선은 떨어지고 기준선 상승하는데 전환선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저 깊이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뜨는 거는 괜찮은데 안 뜨는 거는 괜찮은데 빠지는 건 안 됩니다. 한쪽이라도 빠지는 건 안 되고 한쪽으로 안 뜨는 거는 괜찮아요. 안 뜨는 건 괜찮은데 한쪽 빠지는 거는 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두 개 다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고 전환선만 상승하고 기준선 상승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준선 상승하고 전환선 상승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전환선이 상승하는데 기준선이 빠진다든지 기준선이 뜨는데 전환선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안 만지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전환선은 상승하는데 기준선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주식 샀을 때
물려가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물려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일목선사님이 이제 세 가지의 주식 매수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이죠, 호전. 우리 이제 골든 크로스입니다. 근데 이 호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기준선이 상승할 때, 자, 기준선이 상승할 때, 기준선이 횡보할 때, 기준선이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 하락할 때,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기준선이 서 있을 때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기준선이 하락할 때 골든 크로스인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100% 승률입니다. 100%. 요거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일목선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났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호전이 나와도 어떻게 기준선이 하락할 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요거는 뭐 제가 깊은 거라서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간 지금 자리가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월요일부터 계속 아침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현금화를 주장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제 월화수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지금 시간인데 월화수 사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주식이 물려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려가는 입장이 뭐냐면 왜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떻게 기준선이 상승하지 않고 골든 크로스 났게 돼. 기준선이 상승하지 않고 골든 크로스 났다는 것은 주가가 전형적으로 뭡니까? 속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항상 또 말했던 게 선행 스팬 원이 하락하고 있다. 선행 스팬 원이 하락하면 주가가 무조건 물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면 냉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저는 오늘이 거의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일단 시황은 다음 주에 제가 볼 때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일단 주식 팔고 그면 어떻게 하느냐.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보유하면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이제 8시에 굿모닝 대방 예감 거기에서 이제 프리핑을 하니까 거기에 보시고 제가 사락할 때 사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때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계속 해라고 했는데요. 계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토캐틱 하겠습니다. 스토캐틱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스토캐틱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스토캐틱이, 뭐 주식은 매수에서 매도밖에 없죠, 매도. 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토캐틱이, 근데 제일 바닥에서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심체 극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게 뭡니까? 본격 상승. 뭐 요 한 개 중간쯤 있는 게 뭡니까? 골든 크로스. 네 번째 뭡니까? 과열 진입이라 했죠. 중간에 뭡니까? 과열입니다. 과열. 이 전체 다에 있는 거 뭐랄까요? 전체 다가 골든 크로스다 했죠. 골든 크로스. 과열이다. 요게 이제 주식 살 때 쓰는 겁니다. 제가 뭐죠? 스토캐틱은 뭐요? 20과 80과 50과 골든 크로스만 써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만 써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열이죠. 과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쪽입니다. 하방 쪽. 제가 여러분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밑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올라가다 지속력이 있고 상승이 있을수록 짧지만 화끈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오늘 나오죠. 오늘 뭡니까? 오늘. 자, 오늘 스토캐틱 한번 볼게요. 오늘이 뭐냐면 스토캐틱의 과열 이탈입니다. 과열 이탈. 과열 이탈이 나와요. 과열 이탈인데요. 장중입니다. 지금 장중의 과열 이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중인 오늘 과열 이탈 종목이 고가주 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금호석유가 과열 이탈이 나옵니다. 금호석유가 3m 나오고요. 삼성전기가 과열 이탈 나옵니다. 과열 이탈. 그 다음에 게임빌이 과열 이탈 나오고 컴투스 과열 이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과열 이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과열 이탈 나오고 BS금융지주 과열 이탈입니다. 근데 과열 이탈 나올 때 첫 번째 보여드릴 게 뭡니까? 자, 과열이 20대 80입니다. 80인데 과열 이탈 때 이 데드크로스가 이 80 위쪽에서 났는지 이 가까이서 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위쪽에 날수록 제가 뭐겠습니까? 자, 제가 상승할 때 뭐라고 해요? 상승할 때.
상승할 때는 50 전후에서 골든 크로스나 80 전후 골든 크로스, 20대 골든 크로스. 가장 확실한 건 50이고 더 먹을 수 있는 건 80. 20은 어떻게 아직까지 아니라 했죠. 근데 내려갈 때는 틀려요.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는 데드 크로스가 높이에서 나면 날수록 주가는 강하게 빠집니다. 그럼 상승은 내가 상승은 이렇게 상승은 골든 크로스는 80에 가까울수록 골드가 세게 난다겠죠. 80에 가까울수록. 80에 가까울수록 세게 난다겠습니다. 근데 반대요. 데드는 어떻게 해요? 데드는 80 위에 나면 날수록 오늘 변곡점이다. 그럼 종합 종목을 어떻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스토캐스틱 보면 돼. 그러니까 과열 이탈이라면 뭡니까? 지금 스토캐스틱이 80을 하방 이탈했다는 거죠. 그때 이탈할 때 이미 이탈을 할 때 손을 대야 됩니다. 이탈해야 되는데 이때 데드 크로스가 위쪽에 났는지 80 가까이 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토캐스틱을 내가 이렇게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열 이탈이나 데드 크로스만 보면 됩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뭐 이거 많습니다. 상방향이 상승이 몇 개였습니까? 상승이 몇 개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저 상승이 몇 개입니까? 상승이 첫 번째 침체 극복, 두 번째가 본격 상승, 세 번째가 골든 크로스, 네 번째가 뭡니까? 과열 진입, 다섯 번째 과열도 된단 말이에요. 과열 초기도 매수단 말이에요. 과열 초기에서 과열 중기간 매도죠. 상승에 매수 타임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있어요. 매도 타임은 몇 번이냐? 매도 타임은 여러분 몇 번요? 매도 타임은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뭡니까? 데드 크로스 어떻게? 과열 어떻게? 이탈입니다. 이탈. 거기서 끝내줘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매도는 주식 매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식 매도 이거 주식이죠. 주식. 선물하고 주식입니다. 주식하고 선물은 같아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주식은 뭡니까? 과열 이탈하고 데드 크로스밖에 없습니다. 데드 크로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많습니다. 선물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과열 이탈. 그다음에 뭡니까? 침체. 하락 초기. 침체 극복. 침체 침체 돌입이 있어요. 침체 돌입.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과열 이탈. 과열 이탈 시에는 어떤 증상이 나느냐? 과열 이탈이 우리가 주식이 오늘 아침에 계속 이제 종합주가 지수 보면 계속 사람들이 지금 물려들어갑니다. 물려들어가요. 3일째 물려들어가거든요. 그때가 주식이 보통 방송에 보면 막 잡방송에 보면 좋다고 할 때 그때가 과열입니다. 과열인데 과열에서 과열 이탈까지 이때까지도 주식을 사람들이 다 좋게 봅니다. 계속 좋다 이래요. 그때 잘못 가면 어떻게 주식 꼭지에 사가지고 물려가는 거죠. 물려갑니다. 그래서 과열 이탈을 뭐겠죠? 80인데 하방 이탈했는 거겠죠. 근데 이때 어떻게 골든 크로스가 여 위쪽에 났느냐, 80 저 꼭대기 났느냐, 80 가까이 났느냐, 꼭대기 날수록 더 강력하게 빠진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해요? 과열인데 과열 진입에서 과열로 돌아서면서 둔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데드 크로스는 안 났고요. 주가가 아직까지 뭐 급하게 팔고 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미 과열 어떻게 해요? 이탈을 했습니다. 과열 이탈을 분명히 했어요. 삼성전자는 과열 이탈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 매도 가격이 얼마였냐면 127만 4천 원에 과열 이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보시면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과열 진입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괜찮겠죠? 과열 진입인데 서서 과열이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계속 괜찮아요. 제가 이제 계속 괜찮겠죠? 한국전력 과열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LG화 계속 좋아요. 자, 포스코 과열 계속 진입 상태입니다. 생명 안 돼요.
이미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과열에서 꼭지에서 총 맞고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성 98,400원에 삼성생명은 과열 이탈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현대차 이제 과열 진입됐어요. 과열 진입됐어요. 과열 진입은 어떻게 주가를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있고요. 아직 기아차, 신한지주 과열 진입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열 진입이다. 과열 이탈은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나왔느냐 볼 것 같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열 이탈 종목들. 과열 이탈 종목들 지금 보시면 금호석유가 과열 이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이에요. 장중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BS금융지주, 성진지오텍, 웅진홀딩스 이렇게 과열 이탈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가 있겠죠. 과열 이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80을 두고 여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느냐,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냐,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냐 이렇습니다. 여 데드크로스가 높이 나면 날수록 주가는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다가 요 80 전후에서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높이 있을수록 이 80부터 주가가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빨리 안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대신 어떻게 결론은 뭡니까? 시세를 많이 낸 종목일수록 주가의 급락이 빨리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열 이탈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열 이탈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열 이탈 때 과연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 과열이 이제 80이라고 했죠. 80.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났어요. 그럼 나 팔아야 되느냐? 그럼 데드크로스 났는데 팔아야 되느냐? 데드크로스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A, B, C입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C 같은 경우에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C 같은 경우에. C 같은 거는 주가가 시세를 줘야 될 시세에서 못 잡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80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80까지 버텨야 되고 B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게이트 슬로우가 스토게이트 우리가 지금 보는 슬로우거든요. 이게 뭡니까? 과열 이탈이죠. 과열 이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요. 지금 오늘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 좀 볼게요. 하락 종목 KTNG 보세요. KTNG. 이게 벌써 과열 이탈했거든요. 과열 이탈. 제가 뭐라 했죠? 어떻게? 과열 이탈. 데드크로스가 밑에 났다. 무조건 어떻게? 매도를 쳐야 된다 했죠.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현대해상 과거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과열 이탈. 이것도 아래 데드크로스죠. 아래 데드크로스. 무조건 뭡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LS입니다. LS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떻게? 데드크로스가 나더라도 82에서 난다면 82에 나는 경우는 어떻게?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CJ제일제당. 이제 과열 진입이죠. 과열 진입은 어떻게? 손전의 라인을 잡고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일기획은 꿈 많은 손님입니다. 신한지주도 과열 진입. 한국가스공사 안 돼. 자, 엔지니어링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우주.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센 종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세지 않은. 결론은 뭡니까? 스토캐틱이 골든크로스. 그러면 데드크로스에는 종목을 쳐다보라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선물도 마찬가지, 주식도. 스토캐틱이 최저 골드 나온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골드 났을 때 내가 어떻게 강한 종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난 좀 기다리면 살 것이냐 마이기다 그것만 선택이다. 파는 거는 정해졌다. 뭡니까? 과열 이탈과 데드크로스에는 일단 어떻게 한번 줘야 된다. 이게 스토캐틱의 주식의 매매의 어떠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깔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토캐틱이 오늘 첫 번째 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했는 게 스토캐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과열 이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열 이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이탈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여러분께서 냉정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수요일 날 11시 31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오늘 과열해서 둔탁하지만 주가는 급하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80 위에서 있다. 80 위에서 있다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80 위에서 데드크로스 나더라도 스토캐스틱이 80까지 내려갈 때는 버틸 수가 있다. 결론은 뭡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주식을 너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팔 필요 없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했다. 이렇게 볼. 그래서 오늘 과열입니다. 과열. 그 과열 이탈인데 과열 이탈과 이제 흡사한 게 있습니다. 과열 이탈과 흡사한 게 있어요. 흡사한 게 그게 이제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인데요. 제가 이제 물론 스토캐스틱이 이제 제가 조금 말했습니다. 매도는 주식 매도는 과열 이탈하고 이제 데드크로스다. 요것밖에 없어요. 매도는 주식의 관계. 주식은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사는 거는 5개나 있습니다. 파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는 거는 어떻게 섬세하게 사고 파는 거는 어떻게 단무지 정신으로 팔아라.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데드크로스, 오늘 데드크로스 나는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KPS, 데드크로스 났어요. 그 다음에 라겐나, 데드크로스 났고, 한섬, 데드크로스, SL, 데드크로스, SI 동서, 데드크로스 난단 말이에요. 데드크로스가 났죠. 데드크로스 나면 내가 어떻게 했겠죠? 어디서 데드크로스가 났느냐? 과연 과열 80 이상 있냐? 이하냐? 이하는 볼 것 없다. 이상은 어떻게? 과열이 80까지 버틸 수. 스토캐스틱이 제가 분명히 이 수치가 뭐냐? 그거 뭐 수치를 깊이 여러분 알고 그건 뭐냐면 주가가 80 가까이 있다, 70 가까이 있다면 그만큼 장의 종목의 어떻게 운동성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30이라는 것은 활동성이 30이고 80이라는 것은 활동성이 80이다. 그거를 보는 거지. 이게 뭐 올라갔다 과열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드크로스가 나더라도 바로 파는 건 아니다. 데드크로스가 나더라도 80 이하에서 데드크로스냐, 80의 데드크로스냐, 80 위의 데드크로스냐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개가 있다. 파는 거는 어떻게 과열 이탈과 데드크로스가 2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종합주가 종목을 한번 코스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동양세멘트 오늘 데드크로스에서 과열 이탈 나왔죠.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당연하죠. 파라다이스도 과열 이탈에서 데드크로스 나왔다. 매도를 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맨 이제 서서히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스닥 10개 종목 한번 볼게요. 10개 종목, 셀트리온 보세요. 여러분, 제가 셀트리온 이거 2주 전에 제가 분명히 안 된다 했어요. 분명히 셀트리온 매도다. 야, 제일 꼭지에 그때 34,000원대 여러분 저때 제가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셀트리온 방송에서 어떻게 해요? 뭐 신약 나온다 떡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역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방송 늪에 이제 참 저는 감독원이 어제 뭐라 했습니까? 감독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관련 주가 3분의 2가 버블이다 이렇게 했죠. 글쎄요. 과연 그 대선 관련 주가 50% 빠진 상태에서 그걸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50% 빠진 상태에서 그걸 발표해야 되겠느냐고. 아주 나쁜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걸 그 끝에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개인들 다 물려가 죽고 다 물려 죽고 50% 빠진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50% 빠지면 더 빠지잖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감독원이 국민 돈으로 세금 받아먹고 연봉 제일 높으면서 뭐 하는 줄 모르겠어. 뭐 하는 거요. 당신들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교양 없이. 반성하세요. 반성. 손들어. 진짜. 너무한 거요. 모른 척 하라고. 주가 빠질 때서는. 뜰 때 아는 척이에요. 뜰 때. 주가가 뜰 때 아는 척을 해야지. 왜 빠져가지고 개인들 다 물 먹은 상태에서 아는 척이가 더 빠져느냐 말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가이 좀 됐어요.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야, 진짜 참 오늘 열납니다, 열나. 어?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안랩. 이게 뭐예요, 이게? 하필이면 그 종목 나오고, 극한에. 그 다음에 CJ, EMN. 안 돼요. 동서. 자, 골드 났지만 저 밑에예요. SFA. 괜찮아요. 포스코 ITC. 힘들어요. 파라다이스. 끝났어요, 끝났어. CJ 오쇼핑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골든크로스 사는 거는 여러 개다. 침체 극복, 본격 상승, 골든크로스, 과열인데 파는 거는 단순하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스토캐틱 방금 데드크로스와 어떻게 해요? 데드크로스와 어떻게 과열 이탈이다. 요거는 어떻게 주식에만 쓰는 겁니다. 주식에만 쓰는 거. 주식은 근데 선물은 더 써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본격 하락, 침체, 진입, 침체, 진입, 뭔가 침체 이렇게 들어요. 이게 더 있어요,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식도 물론 이걸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식도 분류를 해놨는데 뭐 여러분 주식도 분류를 해놨어요. 주식도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주식은 분류는 해놨지만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습니다. 자, 침체 돌입. 그 다음 침체. 그 다음에 하락 초기. 어떻게? 특히 하락 초기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락 초기, 스토캐틱이 하락 초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캐틱을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서서히 과열해서 종목들이 그 사이 떴던 종목들이 과열 진입해서 과열로 갔다가 과열 다음에 뭡니까? 과열은 내가 중간에 이렇게 했죠. 과열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데드크로스냐 뭡니까? 과열 이탈이냐? 요 두 개를 여러분께서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때 여러분께서 이제 스토캐틱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이제 스토캐틱이 이제 여러분 항시 또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저항을 할 때 절대 지지가 있죠. 절대 지지와 있고 상대 지지가 있습니다. 상대 지지. 절대 지지가 뭡니까? 이평이죠. 이평 거래량 이평입니다. 상대 지지가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일목균형표입니다. 이평에 주가가 이평에 이렇게 캔들차트가 달려 있어요. 이때 이게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뛰어넘을지 이걸 어떻게 이때 뭡니까? 스토캐틱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일 2평을 10일 2평을 뛰어넘을까 안 넘을까? 10일 2평을 뛰어넘을까 안 넘을까? 그때 이거 보니까 어떻게요? 이미 어떻게요? 본격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 상승에 돌아왔다. 본격 상승. 그 다음에 21일 평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21일 평을 뛰어넘을 때. 21일 평을 뛰어넘었을 때. 21일 평 뛰어넘었을 때 여기를 한번 딱 쳐봅니다. 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열 진입으로 왔다는 거죠. 과열 진입으로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평 자체를 보면 캔들 차트가 이 개평을 지지를 저항을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몰라요.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스토캐틱을 쓰는 거예요. 스토캐틱을. 여러분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게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첫 번째 시가총액이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안 뜨고는 절대 안 갑니다. 왜 갑니까? 시가총목이.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안 뜨고 어떻게 뜨느냐고. 여러분 한두 종목 엉디 불나가지고 상한가 갈락하는 그런 종목 살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전문가가 뭐 필요해? 전문가. 내가 볼 때 센 방송만 보면 돼. 센 방송만. 왜? 시가총액 상위 정보 실적 나쁘고 뭐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광고 냈죠. 광고 6개월 냈는데 아무나 뭐가 있어? 종합주가보다 수익률 높은 전문가를 좀 찾아주세요. 두 번째, 시가총액 10개 종목보다 수익률 높은 종목 찾아주세요. 나 현상금 100만 원 걸게, 현상금. 종합주가 지수보다 수익률 높은 사람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시가총액 10개 종목보다 어떻게 수익률 높은 사람 있으면 주세요. 저 현상금 100만 원 걸겠습니다. 100만 원. 결론은 뭡니까? 주식 톡처럼 왔다 갔다 할 거 없다니까. 시가총액 10개 사는 습관 들여야 돼. 습관. 그걸 갖고 살 때 어떻게 가장 내가 팔고 사고 어떻게 지지와 저항 이평을 볼 때 그때 어떻게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라고. 뛰어넘을 것 같으면 놔두고 뛰어못 그러면 때리면 되는 거요. 제가 이야기했죠. 뭐 시가총액 제가 뭐랬어요? 제가 뭐랬어요? 평생 돈급지 사는 법 70세 10종목 60세 20종목 50세 30종목 시가총액 10개 요건 50세 이하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나도 원래 49살인데 말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들어. 말 절대 안 들어.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어떻게 21평 매매하든지 11평 매매하든지 61평 매매하든지 어떻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갖고 매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60세 이상 되신 분 시가총액 20개 종목만 올리세요. 발음 어려운 종목 하지 말라니까. 발음 어려운 종목. 되지도 않는 종목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일단은 어떻게 이동평균을 어떻게 이용한 매매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했죠. 지지와 정 어떻게 엘리어트 파동이다. 엘리어트 파동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 저항이 이게 뭡니까? 절대저항이죠. 절대저항입니다. 절대저항을 뛰어넘을 것인지 안 뛰어넘을 것인지. 절대저항. 그때 이 절대저항에서 이거 쳐봅니다. 절대저항에 쳐봐요. 절대저항 쳐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자, 한번 보세요. 절대저항 한번 볼게요. 절대저항. 6. 절대저항에서요. 절대저항에서 올라가죠? 올라간다면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70 뚫는다? 뚫는다는 거죠. 70 뚫는다는 거예요. 70 뚫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주식이 여기서 조금 쉴 것입니다. 뜨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 쉴 것입니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디 있어요? 과열은 더 끓일 수가 없어요. 물이. 더 끓일 수가 없다. 그 과열에서 제가 갈 때, 그러면 과열을 어떻게 돼요? 과열. 데드크로스 날락 하면서 다시 떠야 돼요. 힘을 붙여야 돼요. 탄력을, 에너지 소비해야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1910포인트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주가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물량을 조금 줄여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와 저항을 항시 볼 때 이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야 된다.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이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취한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 저항과 상대적 저항, 이동평균과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거래량도 있겠죠.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장중인데요. 주식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지만 탄력은 지금 서서히 조금 죽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삼성전자부터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는 일단 고점 찍고 밀리는 모양. 그 다음에 현대위아 올라가는 추세, 신한지주 올라가는 추세, LG화학 올라가는 추세, 삼성 SDI 올라가는 추세, 포스코, 삼성 SDI 밀리는 추세, 포스코 올라가는 추세, 삼성생명 밀리는 추세, 현대중공업 둔탁한 추세, 모비스 올라가는 추세, 기아차 올라가는 추세, 현대차 올라. 지금 10종목 중에 어떻게 6종목이 올라가는데 조금 둔하다. 지금 주가가 떴는데 이때쯤 되면 과열 진입으로 세게 가야 될 자리인데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당연히 과열 진입에서 세게 가야 되네. 세게 가지 못한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 한번 쉬어갈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 자체는 1차로 어떻게 해요? 1910에서 20 사이에 한번 크게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떻게 1870대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번에도 여러분 뭡니까? 우량주죠. 우량주가 역시 빨리 복귀하는 모양입니다. 우량주가 역시 빨리 복귀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량주를 좋아하는데 우량주를 좋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스토캐스틱 1회가 대단의 막을 내렸는데요. 다음 주 또 새로운 거 가지고 오겠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요즘 어려운 거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버리세요. 내 갖고 있는 코스닥 오르면 팔고 우량주 사겠다. 내 코스닥 조금 오를 때 우량주 더 많이 올라 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시고요. 과감히 자르면서 조상님 보기에 장고장가 매매 내역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았죠? 3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장중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스태프진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요. 여러분만 보지 말고 동네 소문 좀 내세요. 소문. 8시에 누구? 굿모닝 대박 예감. 그리고 어떻게 수익률을 말하다는 계속 나와요. 생방송 언제? 첫 방송은 월요일 12시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못 보시는 분은 인터넷에 수익을 말하다 아니면 서울경제TV 딱 치면 저 얼굴이 큰바위 얼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우량주만 하고 일단 물량 축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천정 진창환입니다.